리플 완벽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재차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찐 반등인가? 지금 비트코인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1% 트레이더 코인포스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재차 상승해 주는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생각보다 반등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오면서 야, 이거 찐 반등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또다시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바닥 잡아주고 순식간에 2,800원대에서 벌써 3,200원까지 올라온 만큼 자, 이제 진짜 대폭발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매치 우선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만들어준 저가권 지금 위쪽 고점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 맞고 빠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로 완벽히 돌파를 하고 안착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나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지금 같은 경우 모든 움직임은 지금 전체적인 시황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모든 알트코인들도 같이 커플링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 시황 알아보고 우리 리플에 가야 할 방향성, 확실한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까지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까지 전부 다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르익는 이유가 있죠. 트럼프가 케빈 해싯을 잠재적인 연준 의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폴리마켓에서 지금 예측 확률 자체가 지금 85%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케빈 해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확실하게 찝었습니다. 거의 사실상 지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를 검토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으로 압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케빈 해싯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 자체가 지금 무려 66%에서 85%까지 하루에 20%까지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지난달 말에는요, 자, 해싯의 임명 확률이 32%까지 떨어졌었고요. 대신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확률 자체가 34%로 훨씬 더 높았지만 하루 만에 해싯의 확률이 55%로 올라가는 만큼 사실상 시장에서는 해싯을 차기 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왕설래가 많죠. 실질적으로 금리가 동결된다는 많은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이번에 내리고 있었던 쭉쭉 하락 모멘텀을 만드는 트리거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만약 연준 의장 자체가 새롭게 바뀐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해싯이 취하고 있는 제스처를 본다고 하면 금리 인하 이번에 동결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는 무조건 계속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시장 쪽에서 미리미리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빈 해싯 같은 경우는 실제 디지털 자산 코인베이스의 지분 중에서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의 돈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가 된 만큼 굉장히 의욕적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산업의 규제 명확성을 정립하는 데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 아직도 확정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규제의 명확성 자체를 확실하게 정립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뱅가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암호화폐 ETF, 뮤추얼 펀드 거래를 허용하겠다. 디지털 자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마어마한 돈들이, 전통시장의 돈들이 뛰어들 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떨어질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올라갈 때도 동일한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번 기회에 내가 저점에서 내 평단가 낮출 기회로 삼으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실제 뱅가드 같은 경우는 블랙록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죠. 그러한 뱅가드 그룹이 암호화폐를 주로 보유한 ETF와 뮤추얼 펀드의 자사 플랫폼 거래를 허용하기로 한 만큼 많은 먹거리가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뱅가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솔라나 등 주요 화폐를 중심적으로 구성된 ETF와 뮤추얼 펀드를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 같은 경우 재밌는 게 10월 초에 이미 어마어마한 투매가 일어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미친 폭락이 나온 다음부터 이제 암호화폐 시장 끝났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다른 시각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서부터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 공동창업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블랙록 등은 계속해서 XRP를
조용하게 조용히 축적 중이다라는 거예요. 물량을 계속해서 바닥부터 모아오고 있다는 소리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뉴스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한봉에 미친 듯이 뛰어든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최대한 오랜 기간에 거래대금 없이 밑에서 물량을 받치면서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오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게리 겐슬러는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전 SEC 위원장입니다. 게리 겐슬러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많은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당파적인 문제는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자본시장 강점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그죠? 본인이 과거에 했던 업적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인터뷰들이 들어가게 되고 나는 똑같다. 그때도 역시 비트코인은 괜찮다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방향성 자체를 열어두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주고 있죠. 이렇듯 SEC 위원장도 바뀌고 이제 연준 의장까지 바뀌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진짜 트럼프 시장의 봄은 내년부터가 제대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 입법 과정 또한 순순히 차근차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입법까지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불확실성으로 모두 점철 지어졌던 크립토 시장은 완벽하게 안정적인 법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듯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가지고 있죠. 제가 이 바닥권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거시적인 차트에서 그어드린 거예요.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자고 한다면 지난번 상승 때 만들어줬던 이 바닥권, 이 추세, 다시 한번 추세 맞아떨어지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피보나치 0.382 구간 그리고 84K 때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불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여기서 미친 듯이 바로 또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단 많이 흔들면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역시 그런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순식간에 또 92K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조금 전에 얼마였다? 83K였다. 즉 10K 정도는 그냥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일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트레이더적인 행동은 뭡니까? 트레이더적인 행동은 비중을 낮춰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행동은 뭡니까? 그렇죠. 기다리면서 우리 평단가를 낮출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많은 변동성 속에서 손바뀜이 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재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한번 보실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역시 바닥권에서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저점 잡아주고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해서 스멀스멀 조정을 받아주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 가능성까지 다시 한번 열어두고 있는 만큼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면서 지지부진해주고 고점을 뚫어준 다음에 쭉 빠질 때가 바로 알트 대불장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알트 시대가 다시 한번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탈3 차트도 바로 한번 보실게요. 자 토탈3 차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차트를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도 지금 역시 하방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지금 추세를 맞아떨어지고 올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점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대를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당연히 비트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해 줄 때 그때 바로 알트 쪽에 돈이 쓸려 들어가면서 미친 폭발 보여줄 거니까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말 그대로 위로도 아래로도 가능한 변동성이 가득한 자리 다음 주에 있을 많은 변동성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쭉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 잘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리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장 자체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하락적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순간적인 반등 우리가 이런 구간들 10에서 15%씩 너끈히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떨어진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확실한 타이밍 때 추가적인 반등이 확실할 때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리플 같은 경우 10월 11일 날 대청산에 날 때 제가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요. 583건 모두 낸 거 보이시죠? 아침 6시 17분에 제가 바로 문자 발송을 드렸고 3,100원부터 매수해 보셔라. 그리고 3,500원부터 분할 매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83분 모두 보내주신 만큼 전부 다 전송이 완료됐는데요. 한번 보시자면요. 실제 10월 11일 대청산의 날때입니다. 대청산의 날 때 정말 딱 찍고 바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리플이 3,000원대 굉장히 좋은 가격대 지지라인 잡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꺾인 상태에서 하방 추세 어설프게 샀다가는 오히려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타이밍에 순간적인 투매 나왔을 때 바로 문자 발송 드렸는데, 이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문자 발송 드려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려 30%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따라서 더 투매가 나온다면 그 타이밍 잡자마자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바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타이밍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24시간 내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바로 발송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께 바로 문자 발송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저 코인포스와 함께 원하시는 투자 전략과 프로젝트 선택하니 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리는 타점 알림 서비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꼭 눌러가지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고, 자, 그게 아니고 난 실시간 대응을 좀 같이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텔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으니 라이브 소통방 직접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문자를 조금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위에, 그리고 나는 라이브 소통방에 직접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난 단기 급등 코인과 조금 숨어있는 코인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밑에 체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12월 많은 기회가 있는 만큼 정말 큰 수익 안겨드릴 그럴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전부 다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리플 싱가포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요 결제 기관의 라이센스까지 획득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본격적인 지금 은행업에 대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알고 계시자면, 당연히 본질적으로 은행이 돈의 파이프라인을 확실하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송금 결제의 80% 이상이 아직도 은행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자, 코레스 은행망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흐름을 제대로 바꾸기만 한다면 전 세계의 모든 돈들을 꽉 쥐어 흔들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은행 기반의 사업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송금 수수료, 그리고 유동성 공급 수수료, B2B 계약, 인프라 제공료까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반복적이에요. 따라서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의 너무나 탐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XRP의 지금 실용적인 실사용 자체를 가장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국경 간 결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송금 처리 시간 단축, 그리고 수수료 절감, 자, 중앙은행까지 완벽히 제거를 한다면 XRP만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XRP가 보다 중심적인 화폐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통 금융기관의 신뢰 규모를 등에 업으면 규제 리스크까지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은 받았지만 엄밀히 상품이다라고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극적인 인정을 받았지만 적극적 인정에 있어서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도 계속해서 SEC와 지금 협력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조금 더 확실하게 결정되면서 리플도 완벽한 상품으로서 전혀 문제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만 더 확실화되고, 심지어 이제 규제 명문화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걷잡을 수 없이 대규모 기관의 자금들이 또다시 들어오면서 펌핑을 만들어낼 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XRP 지금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점 자체를 잡아준 상태에서 지금 고가권 만들어주고 전체적인 위치에서 지금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가 그 박스권의 바닥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고 엔캐리 청산의 위험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변동성을 만들어낼 뿐 추후 안정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은행 인가에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있고, 자, 블랙록 ETF 또한 조만간 출시한다는 소문이 도는 만큼 우리는 너무나 좋은 매수 찬스만 기다리면서 추후 있을 대파동을 무조건 다 발라 드셔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기에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고래의 매수세를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손바뀜이 되는 구간 위쪽에서 매물 소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서도 지금 고래의 입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차트의 기본적인 양봉, 음봉 하나에 집착하다가는 대파동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기술적 신호가 굉장히 엇갈린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차트가 만들어내는 기술적 신호에 속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또다시 고래가 미친 듯이 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오늘도 리플 XRP가 5억 개가량 락업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보셨죠? 이렇게 락업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락업 해제는요,
이런 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락업 배제는 완벽하게 추세를 만들어 놓고 위쪽에서 물량을 싹 다 털어먹는 그런 위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시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저점부터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원론적인 말씀 드리면서 자, 영상 뒤에 더 좋은 내용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업비트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자, 비상장 두나무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시각 자체가 지배적인데요. 자, 이렇듯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말은 대한민국 금융계 내에서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리플 수석 부사장도 바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실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무역 중심의 경제, 한국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최근 여와 야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장동혁 대표조차도 말 그대로 야당의 대표조차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여야가 모두 합치된 의견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64,100원까지 순식간에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줬고,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360원까지 5배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 쪽에서도 자, 미버스가 586% 상승, 그리고 카이아 같은 경우도 100% 넘는 상승, 그리고 페이코인도 1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대세적인 대세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었죠. 특히 카이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합작 작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시아를 연결하겠다는 포부까지 가져가면서 미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카이아를 쳐다보기엔 이미 시세를 어느 정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바로 이 코인을 무조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 지난번 때 반응을 주긴 줬으나 아직 물량 매집이 덜 됐기 때문에 실제 카카오보다 네이버 측에서 조금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이번에 업비트 인수하는 데 있어서 분명 연관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테이블코인 이슈와 함께 약간의 반등을 주긴 했으나 물량이 아직 완벽히 작지 않은 상태로서 한번 제대로 물량 모아주고 지금 마지막으로 폭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모아온 물량들을 미친 듯이 펌핑 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비트에는 BTC 테더로는 상장된 만큼 원화 상장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나올 테니까 밑에 보이시는 기밀이라고 체크해서 미리미리 선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여러 이슈마다 펌핑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장세가 하락일 때 오히려 숨죽이고 있다가 순식간에 올라갈 때는 말도 안 되는 폭발 상승 50에서 100% 너끈히 올라갈 테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두 챙겨가시면서 대박 수익 거두시고 대신에 수익 나시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